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집중진단 강원의 송순용입니다. 최근 중앙 정치권에선 화천대유가 뜨거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대통령 경선 후보죠. 이재명 현 경기지사와 관련된 일이다 보니까 더 관심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강원도에선 알펜시아 리조트 입찰 담합 의혹을 놓고 강원도판 화천대유다 이런 주장이 되게 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알펜시아 리조트 입찰 담합 의혹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 집중 진단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세 분 모셨습니다. 먼저 호서영 강원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다음 심상화 강원도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심상화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심재범 변호사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바로 토론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펜시아 리조트 입찰 담합 의혹을 둘러싼 논란이 강원도의 양대 정당의 정쟁으로까지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양당에서 관련해서 논평까지 내놨는데요. 먼저 심상화 의원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번 논란과 관련해서 국민의힘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시는 겁니까? 네, 알펜시아는 우리 강원도의 아주 특별한 자산입니다. 평창 동계 올림픽이라는 국제적인 행사도 개최한 곳이고요. 또한 우리 강원도민의 혼과 자존심에 이제 결집된 자산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민주당 도정 최문순 지사는 지난 11년 동안 알펜시아 매각 처리를 잘 하시겠다고 호언장담해 왔습니다. 하지만 11년이라는 긴 시간을 질질 끌면서 이제 처분에 성공하나 했는데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입찰 담합 또한 특혜 매각 의혹이 이제 불거진 것입니다. 국민의힘이 알펜시아 매각에 대해 문제 삼는 부분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입찰 담합에 대한 문제인데요. 즉 한 개의 기업이 두 개의 회사인 것처럼 입찰을 성사시킨 것에 우리 강원도의 사전 인지가 있었는지 또 관여는 했는지에 대한 여부고요. 두 번째는 특혜 매각의 문제입니다. 이 특혜 매각이 있어서 알펜시아가 7,100억 원에 낙찰이 되었는데 여기에 소위 1조 원 투자 국제평화도시를 조성하는 도유지 10만 평을 포함해서 유유부지 35만 평, 또 거기에 매각 대상에서 제외된 올림픽 경기장까지 제공한다면 이것은 막대한 특혜가 아닐 수 없다라는 것이 두 번째고요. 셋째는 기업의 인수 역량 검증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 K지사의 재정 여력, 다음에 이제 재무 구조, 그리고 이전에 KH그룹이 다른 자산들을 매입한 방식을 들여다보면 알펜시아 인수 대금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마련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또한 여기 KH그룹 회장이 이제 주가 조작으로 인해서 집행유예라는 사실이 또 밝혀졌고요. 그래서 강원도가 과연 인수 기업의 역량을 사전에 제대로 검증하였는가를 사실 여기에 대해서는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최문순 도정이 지난 10년이라는 시간을 허비해 놓고 이제 와서 어떻게든 매각을 성사시키느라 온갖 무리수를 두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 저희 국민의힘의 입장입니다. 네. 자, 방금 말씀해 주신 걸 짧게 정리를 해보면 크게 세 가지 의혹 제기하셨습니다. 입찰 담합. 네. 그다음에 두 특혜, 번째는 추가 개발 사업에 대한 특혜. 그다음에 KH그룹에 대한 기업의 경영, 인수 역량 검증. 역량 검증이 부족했다. 네. 이렇게. 자, 더불어민주당 바로 반박 성명 내셨는데 어떤 입장이십니까? 허세영 의원님? 이런 것을 사실상은 좀 이렇게 적반하장이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심상화 의원님께서는 과거 이야기 하지 말라고 매번 얘기하시지만 이 알펜시아가 맨 처음에 삽을 뜨게 된 그 시점이 한 2005년, 하여튼 그때가 되거든요. 그럼 2005년 당시 그 결정을 내리고 알펜시아를 추진했던 분이 과연 누굽니까? 당시 한나라당 김진선 지사였죠. 그러니까 거기로 돌아가서 질문을 하고 문제의 원천을 찾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국민의힘이 지난 9월 28일에 논평을 하고 자평을 했던 것처럼 알펜시아는 지난 10년간 강원도민의 최대 골칫거리였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알펜시아는 지난 10년간 누적 손실만 6천억 원이었고요. 하루 이자가 1억 원 이상 되었었던 정말 거대 공룡 같은 존재였습니다. 누가 만들었습니까? 김진선 도정 시절에 만들어지고 세워진 것입니다. 김진선 지사는 1조 원의 자산이 아니라 1조 원의 빚을 부채를 넘겨준 것입니다. 명백하게 원죄는 국민의힘 전신에 있고 그동안 국민의힘이 말하자면 저지레를 쳐놓은 것을 빨리 안 치운다고 성을 내다가 정작 거래가 성사돼서 치우려고 하니까 이제는 여러 가지 확인되지 않은 억측으로 오히려 회방을 놓는 형국이 됩니다. 말씀하신 세 가지의 것에 대해서는 아마 차차로 우리가 그 질문 과정에서 답변을 하게 되는데요. 간단하게 Q&A식으로 대답을 하면 입찰 담합 의혹이 있다. 사전에 인지했느냐? 사전 인지할 수 없는 그런 구조고요. 자, 특혜 어떤 매각에 대한 특혜 의혹이 있다. 7,100억 원의 그 알펜시아 본 건물을 파는 것 이외에 주변 부지 개발에 대한 어떤 뭔가 특혜가 주어진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주변 부지 개발에 대한 거는 이광재 전 지사 그리고 최문순 지사께서 2010년, 2011년에 걸쳐서 계속해서 그 주변 부지를 이런 방식으로 개발하겠다라고 논의를 펼쳐왔던 것입니다. 이 기업만을 대상으로 해서 별도로 선물을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요. 인수 역량에 대해서는 다른 거 없습니다. 마지막에 그 사람들이 최종으로 입금한 거 보면 인수 역량이 있는 거고 그걸 통해서 말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제가 조금 네, 더 좀 말씀해 말씀을 주시죠. 드릴까요? 네, 심상원 의원님. 지금 조금 전에 허소영 대표께서 김진선 전 지사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는데 말이죠. 요즘에 이런 패러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너네 아빠 누구니? 이렇게 물을 때요. 알펜시아를 김진선 지사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이 없어요. 지금 최문순 지사께서 11년 전에 취임을 하시면서 1호 공약이 무엇이었냐면 알펜시아 정상화. 그 정상화가 곧 매각이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게 지금 10년, 11년을 흘러오는데 그게 왜 그렇게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지금 저희들이 네. 말씀하고 있는 것은 예전에 김진선 지사가 왜 알펜시아를 이렇게 건설을 했을까? 거기에 수혜자는 누굴까라고 따져보면 지금 우리 정부고요. 거기에 최대 수혜자는 최문순 지사고 거기에 또한 그 수혜자는 민주당 정권이고 민주당 도정이에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여기서 논하자는 건 뭐냐면 이 알펜시아 1조 6천억, 1조 7천억에 대한 투입된 이 그 알펜시아를 지금 7,100억이 매각이 지금 진행 중인데 이게 입찰 담합이 있느냐 또 특혜 매각이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토론이 돼야 되지 11년 전에 지금 퇴직하시고 야인이 되신 분을 이 논쟁의 대상으로 끌어들여서 말씀하시면 오늘 어떻게 우리가 토론이 되겠습니까? 일단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순서가 조금 잘못된 것이 있어서 바로 잡겠습니다. 알펜시아하고 올림픽과의 관계인데요. 올림픽이 먼저 전제가 되고 알펜시아가 생겨서 그 수혜를 보게 된 것이 아니라 알펜시아라는 덩어리를 해결하는 방법 중에 하나로 올림픽이 구상이 된 겁니다. 사실 거기에 매달려서 10여 년 이상 강원도민들도 같이 애써 오신 겁니다. 그리고 매각을 하겠다고 하니 1호 공약이었다. 매각을 하겠다는 것이 1호 공약이라고 얘기했는데 정말 누구보다도 이걸 좋은 가격에 매각을 해서 정말 좋게 그 알펜시아를 해결하고 싶었던 사람이 최문순 지사가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10년 동안 무척 애를 썼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매각을 위한 노력을 하고 혹은 매각이 안 되면 정상적으로 운영이라도 하자 해서 경영을 좀 더 합리화시키는 쪽으로까지 여러 방면에서 노력을 했으나 이것이 가지고 있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자체가 누적 손실이 6천억에 하루 이자만 1억짜리 거대한 정말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똥 싸는 기계 같은 거였어요. 아무것도 못하는. 그래서 이것을 팔기 위한 것 자체가 상당히 큰 도전이고 사실상은 거의 어려울 수 있는, 업계에서는 거의 어렵지 않겠냐라는 판단까지 내린 것을 그래도 진척을 시켰습니다. 이제 차차 말씀하신 세 가지 의혹에 대해서 진행을 하면서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좀 얘기를 조금 더 진행을 하면서 말씀을 좀 더 나눠보는 쪽으로 하시죠. 자, 일단 두 분 양대 정당의 입장을 좀 들어봤는데요. 알펜시아 리조트의 낙찰자죠. KH그룹도 나름 해명을 좀 내놨습니다. 이번 매각을 가지고 화천대유에 비교하는 것은 그룹 전체 임직원들의
대한 심각한 명예훼손이다. 이런 반박 해명을 내놨는데요. 알펜시아 매각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알펜시아 매각이 화천대유 사태나 다름없다. 이런 주장이 더 불거지고 있고요. 그에 반대로 아니다. 강원도판 화천대유로까지 비약시키는 것은 지나친 비약이다. 뭐 이런 주장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허세영 의원님, 이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알펜시아 매각을 강원도판 화천대유다 뭐 이렇게 비유하는 것은 정치적인 공세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사실 알펜시아와 화천대유를 비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지만 굳이 두 사업의 공통점을 찾아서 비교를 한다 그러면 여러분이 국민의힘 게이트였다라고 저는 정의를 할 수 있겠습니다. 대장동과 관련된 그 개발에 있어서 국민의힘 측에서 문제 제기한 것이 대장동 개발사인 화천대유가 민간 개발을 통해서 4천억 대 이상의 수익을 올렸는데 이거 너무 과한 거 아니냐. 따라서 더 환수하지 않은 것도 문제 아니냐라고 한 것이었고요. 여태까지 확인된 것에 의하면 성남시가 공공개발을 하려고 했으나 당시 한나라당 정치인들이 민영개발을 강력하게 주장을 했고 이재명 시장이 어쩔 수 없이 그 민영개발을 하는 상황에서 허가권을 담보로 해서 그 한 푼도 돈을 들이지 않고 5,500원을 환수한 그런 사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런데 공영개발을 방해한 것 누구였습니까? 그 당시에 새누리당과 그 이명박 대통령이었고요. 그리고 이것을 들어서 가서 보니까 나경원 전 의원의 남편, 김정 전 의원, 이완구 전 국무총리, 그리고 신영수 전 의원과 그 친동생이 대장동의 부동산을 소유하거나 편법 증여했거나 또 뇌물수수 등을 했던 정황이 드러났고요. 그다음에 곽상도 의원 이제 오늘 아침에 그만두셨는데요. 사직을 하셨는데요. 그 아들이 심지어 퇴직금으로 50억을 받았다라는 것이 사실이죠. 화천대유를 통해서 얻게 된 그 시세, 화천대유가 그 얻은 그 시세 차익 과도하고 국민들에게 어떤 소외감을 줄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인정은 하지만 그 과정에서 노골적으로 혜택을 본 것은 국민의힘 측의 여러 정치인들이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국민의힘 게이트였다라고 볼 수 있는 것처럼 같은 맥락에서 이 국민의힘 측에서는 왜 알펜시아 매각이 제가격에 제때 이루어지지 않느냐고 계속해서 질책을 해왔죠. 사실 제가격 제때 매각할 수 없었던 이유는 앞서 말한 것처럼 무리한 기획과 투자로 애초에 무리한 기획과 투자로 과도한 부채만 남겨준 것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해결하는 것은 누가 봐도 쉽지 않았다. 업계에서도 이것은 쉽지 않다고 얘기했었던 것이고요. 막상 시장가보다 지금 그래도 높게 매각이 되었는데 담합인이 특혜니 실제하지 않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책임을 지라고 때를 쓰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정리하면 알펜시아 리조트는 국민의힘 전신인 그 한나라당 김진선 지사와 알펜시아 사업을 주도했던 김진선 지사의 측근이면서 당시 강원개발공사의 그 사장이었던 박세훈 씨가 일부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고 공사비를 증액하면서 돈잔치를 했었던 김진선 지사와 박세훈 씨의 어떤 게이트였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게이트가 맞긴 맞는 건가요? 그렇게 볼 수 네. 있죠. 지금 10년 동안에 그 해결되지 않았던 것 중에서 사실상 2010년, 11년, 12년 그때 감사가 이루어지긴 했었어요. 시민사회들도 강력하게 그 조치를 요구했었고, 물론 그때 그 감사를 하면서 솜방망이 처분이라는 것이 있었지만, 물론 그때도 여러 가지 그 정황은 드러났지만 왜 이렇게 명확하게 그 징벌이나 이런 수위들을 처리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네, 뭔가 문제가 있긴 있는 것 같군요. 네. 심상화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 허소영 대표께서 이제 알펜시아 게이트라고 인정을 하셨습니다. 대장동 그 화천대유 이제 게이트라고 하고요. 우리 강원도는 알펜시아 KH그룹 게이트라고 보는 게 사실 맞다고 봅니다. 지금 잠깐 이제 화천대유에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화천대유의 이제 몸통이 그 우리 저 허소영 대표께서 지지하시는 이재명 지사의 최측근 유동규 이제 본부장이라는 사실이 이제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구속이 되었는데요. 그리고 이재명 지사의 이제 대법관 무죄 판결을 주도한 그 권순일 전 대법관과 화천대유의 관계가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이재명 지사가 잘못이 없다라고 주장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라고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알펜시아 있어갖고 어쨌든 오늘의 주제는 알펜시아입니다. 지금 알펜시아 문제가 제2의 이제 화천대유라든가 강원도반 하천대유라는 말이 나온다는 것은 누가 만들어서 나오는 게 아니라
전 국민이 지금 그렇게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또 강원도민은 지금 이 알펜시아에 대해서 굉장한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이게 지금 이슈화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본질적으로 이 문제가 지자체가 민간 기업에 이제 제공하는 이제 막대한 규모의 특혜를 주느냐 안 주냐 여기에 대한 문제거든요. 지금 화천대유 같은 경우에는 5천억, 3천억, 2천억, 뭐 50억 이렇게 얘기하는데 다 해봐야 1조도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알펜시아는 1조 7천억이 투입된 게 지금 7천억이 된다 그러면 지금 1조 원의 예산이 그 1조 원을 더 그 특혜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지금 우리 민주당 의원님께서 5분 자유 발언을 통해서 우리 그 세계의 그 올림픽 그 시설을 지금 매각한다는 말씀도 그 5분 자유 발언에 담았습니다. 그게 도시가하고 시설비하고 2천억이 되는데 지금 300억, 400억에 매각한다는 이야기가 나와 있고요. 두 번째는 제가 유이부지 35만 평을 했는데 그 35만 평의 개발 이익을 한다 그러면 이거는 화천대유를 넘어서는 그 KH그룹의 강원도의 특혜라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한 문제를 또 하나 지적하자고 싶으면 대장동 특혜에 대해서 성남시의회가 굉장히 많은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우리 지금 강원도에서도 알펜시아 매각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자료도 아니에요. 4월 18일 강원도 개발공사 이사회 회의록을 제출해라. 그리고 여기에서 매각에서 매각 절차에 있어가지고 그 진행 과정을 서면으로 제출해라. 라는 아주 기본적인 것마저도 지금 강원도 개발공사 또 강원도 집행부에서 제출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허 대표님께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문제를 한번 지적하고 싶고요. 그런데 이렇게 문제가 많은데 최문순 지사께서 이 매각이 잘 성사됐다. 이제 모든 매각의 그 주도를 한 본인이 이제 공적으로 삼겠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은 강원도민 누구도 사실 그 이해하기 그렇고 납득하기 어려운 지금 그런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사실 우리 최문순 지사가 또 우리 민주당 도정이 이 알펜시아를 제2의 대장동, 제2의 화천대유란 말을 서로 하기라는 게 좀 부담스럽다면 지금이라도 우리 집행부에서 우리 국민의힘에서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고 거기에 대해서 최문순 지사가 해명을 하시면 끝납니다. 그런데 지금 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네, 그 부분은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논의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 정보공개 투명성 지적을 좀 하셨습니다. 심재원 변호사님께 이번에 좀 여쭤볼까 합니다. 네. 그 알펜시아 입찰 담합 의혹 내용은 뭐 다 알고 계실 테니까요. 화천대유랑 자꾸 비교가 되는데 도대체 뭐 같은 점이 있긴 있는 건지 아니면 또 다르면 다른 점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구분을 좀 해봐 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알펜시아 매각 결정을 화천대유에 비유하는 것은 뭐 정치 공세에 좀 불과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 불필요한 논란을 지금 야기한다는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부적절한 비유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그 자극적인 그러니까 수천억이 오갔다라는 자극적인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뭐 국민의 어떤 도민의 어떤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전혀 논의 평면이 다릅니다. 그 화천대유 사안 같은 경우에는 그 대장동 도시개발 사업에 있어가지고 과연 그 공영개발로 추진하지 않은 것이 타당한지 민관 합동으로 도시개발 사업이 진행됐을 때 그 성남시가 환수한 이익이 시행사가 얻은 이익에 비해 가지고 너무 과소한 게 아닌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떤 화천대유라든가 개인적인 어떤 비리 행위가 있었는지 이 부분입니다. 알펜시아 그 사안 같은 경우에는 어떤 그 입찰 담합 의혹이 부분이고 그 과정에서 강원도가 뭐 특별히 손해를 봤다라든가 뭐 어떤 그 업체 그 낙찰 업체에서 어떤 특별한 이익을 받았다라는 살상의 정황은 지금 드러나는 부분이 없습니다. 결국에는 화천대유는 사업의 어떤 내용적인 부분에 대한 타당성 부분이고 알펜시아 사안은 어떤 사업의 절차 입찰 과정의 절차적인 부분에 대한 부분입니다. 두 사안 다 지금 화천대유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지사를 겨냥을 하고 있고 그 알펜시아 사안의 경우에는 최문순 지사를 관련성을 지금 계속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두 사안에서 특별한 혐의점을 찾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 동기라는 부분인데 이재명 지사나
이 최문순 지사나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어떤 개인적인 동기가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당시를 기준으로 했을 때. 따라서 혐의점을 추후에 발견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여지고요. 결국 수사의 방향도 그 대장동 그 개발 사업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 어떤 위법 행위들, 개인적 비리라든가 어떤 횡령이라든가 이 부분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고 알펜시아 같은 경우에는 입찰 담합 의혹 그 부분에 포커스가 맞춰질 것입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강원도의 어떤 그 묵인이라든가 공모가 있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추가적인 수사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추가적인 조사. 사안의 성격 자체는 조금 다르다 이런 예.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 그럼 다음 얘기를 좀 진행을 좀 해볼까 하는데요. 그 지금 잠깐 세 분 말씀을 통해서 뭐 언급이 조금씩은 되셨습니다만 알펜시아 매각 과정에서 불거지는 의혹도 하나씩 좀 짚어봤으면 합니다. 아까 몇 가지 심상화 의원께서 정리를 좀 해주셨는데요. 첫 번째 의혹이죠. 알펜시아 입찰 리조트 매각 과정에 입찰 과정에서 담합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 문제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심상화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제가 좀 자료를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그 심재변 변호사님께서 이제 이 사안에 대해서 무리한 정쟁이다, 정치적 공세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뭐 동의하는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보게 되면 비리 규모나 진행 방식 또 사업의 성격은 뭐 조금 다를 수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지만 본질적으로 지자체가 민간 자본에 주게 되는 막대한 특혜 또 그리고 그 성남시 의회나 강원도의회의 이제 깜깜이 행정에 대해서는 사실 뭐 여러 가지 유사한 점이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또 이어지는 알펜시아 매각 진행에 대해서 담합을 통한 그 매각 의혹이 있느냐 없느냐 그런 것을 지금 말씀하는 자리인데요.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이 입찰 담합이 국민의힘 의원 개인의 생각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여러 분이 이제 제보가 이루어졌고요. 그 제보에 따라서 뭐 KBS를 비롯해서 여러 언론사에서 취재를 해서 그 의혹이 하나 둘 밝혀졌고 그 의혹이 밝혀져서 지금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지금 조사를 하고 강원경찰청에서 수사를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서 이제 핵심은 또 더 나가서 말씀을 드리면요. 핵심은 KH그룹의 입찰 참여에 강원도 또는 강원도개발공사가 사전에 관여했는가 안 했는가 그런 여부라고 지금 보여지는데요. 여기 보시다시피 알펜시아 수의 계약이 3월 말에 이제 불발이 되고 5월 공개 매각에 이제 매각 공고가 나온 게 5월 3일입니다. 그 사이에 약 한 달이 이제 시간이 있는데요. 그런데 KH 강원개발이라는 SPC가 설립된 날짜가 5월 7일입니다. 등기 절차 등을 감안하게 되면 그 전에 회사 설립에 착수를 했을 것이라고 저는 보는데요. 그리고 4월 8일에 KH그룹이 대주주로 있는 서울 미라마 유한 회사가 2,600평의 남산 하얏트 호텔 인근 부지 매각을 이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 부분을 두고 KH가 알펜시아 인수 대금을 마련하는 작업에 착수한 것 아닌가 하는 이제 관측이 이제 제기되고 있고요. 정황상 5월 3일에 알펜시아 공개 매각 공고가 나올 것을 KH그룹이 사전에 인지를 하고 강원도와 사전 조율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정위와 경찰에서 이제 조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한 가지 의심스러운 것은 왜 1차, 2차, 3차, 4차 공개 입찰을 하고 1차, 2차 수의 계약을 하고 난 다음에 수의 계약 대신 공개 매각이라는 절차를 통해서 이렇게 했을까라는 것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이제 밝혀야 할 점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마 법률적인 의견이 나올 것이라고 보고요. 또 여기에 대해서 또 허소영 대표께서 정무적으로 어떤 말씀을 하실지 거기에 대해서 제가 조금 귀담아 들어보고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허소영 의원님 뭐 이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입찰 과정이 적법했느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서 입찰에 참가한 법인의 대표자가 같은 경우를 동일인으로 본다. 즉 법인의 대표가 같지 않다면 동일인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조달청의 유권 해석에서도 같은 맥락에서의 해석이 있는데요. 계열사 간 또는 모회사와 자회사 관계라 해도 법인이 다르고 대표자가 다른 경우는 유효한 입찰로 본다. 즉 지금하고 비슷한 상황이 되겠죠. 소위 말해서 이제 자회사가 입찰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시나리오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알펜시아 매각은 공개 입찰로 진행이 되는데 한국자산관리공사 온비드 시스템을 통해서 사실 블라인드 상태에서 그 입찰이 진행이 됩니다. 그 과정에서 최고 낙찰자를 우리가 선정을 하게 된 거고요. 발주처인 강원도와 응찰자 간의 사전 담합의 여지는 사실 시스템상으로 상당히 불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시면서 조사가 들어갔다 이거 자체가 마치 어떤 모든 혐의들이 인정이 됐다,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하시는 건데 상당히 위험하신 판단입니다. 예, 우리가 그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정치인들이니까 더 조심스럽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언론이라든지 시민사회단체에서도 이러이러한 의혹이 있지 않니라고 던진 것이고 지금 회사 그 강원개발공사에서는 그런 의혹들에 대해서 이렇게 담합이 아닌 이런 절차를 가지고 운영을 했다라고 해명을 하기는 했습니다. 다만 KH그룹 내 관계사 간의 담합 여부, 둘이 자회사 너하고 우리 둘이 짜고 같이 이렇게 넣자라고 하는 그 담합 여부는 발주처인 우리 강원도의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그리고 물리적으로 가능하지도 않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가 들어가 있고 경찰에서도 요 사안들을 이제 조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그 강원개발공사 노조에서 그 성명을 발표했는데 거기 보면 그 노조원들도 상당히 큰 실망감과 안타까움을 표한 바가 있습니다. 자기네들 정말 성실하게 모든 조사에 응했고 컴퓨터 모든 것까지 다 제공을 했다. 거기에서 다 밝혀질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도 그 결과를 좀 지켜봐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국민의힘당에서는 더 이상 정쟁화하지 말고 결과를 지켜보면서 먼저 제발 좀 원죄가 있다는 것에 대한 인정을 좀 하시고 그래 그 부분 잘못했다. 아까 그러셨잖아요. 그 이재명 지사가 책임이 과연 없겠느냐라고 얘기하셨는데 시작했던 대장동에 대해서 신 변호사님께서는 그건 좀 분리해서 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그럴 의도와 의사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어떤 그 이익에 대해서 이재명 지사가 심지어 공익 환수를 하는 것까지도 기획을 그렇게 하도록 했음에도 불구하고 책임이 있다 그러면 그냥 처리할 수 없고 일을 그야말로 저질러버린 김신선 지사의 책임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쉽게 넘어가십니까? 전 이 부분은 이해가 되지 않고요. 그것에 대한 응답은 나중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얘기하는 건 이제 알펜시아 입찰 과정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그 얘기만 좀 정리를 먼저 해봤으면 합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잠깐 듣다 보니까 허 의원님께서 같은 회사라도 사실상 소유주가 같더라도 법인 대표만 다르면 문제가 없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그 유권 심재범 변호사님 이게 맞는 말씀이신가요? 그러니까 그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에 정해놓은 부분은 입찰 자체 그 효력 부분에 대한 이제 무효 사유를 이제 규정을 한 부분이고 그 외의 담합의 경우에 그 입찰의 어떤 효력 부분은 달리 또 판단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 민법 103조상 반사의 질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서 그 담합 입찰 자체의 효력 여부를 결정을 합니다. 지금 담합을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이 사건의 핵심은 입찰 과정에서 어떤 부당한 행위가 있었는지 그룹 차원에서 그리고 그 행위에 부당한 행위에 강원도나 강원도개발공사에서 개입을 하였는지 부분입니다. 지금 일단 6월 24일 날에 있었던 그 매각 결정의 기자회견에서 그 자리에서 최문순 지사 그다음에 강원도개발공사 사장 대표분이랑 이제 KH 강원개발 대표이사분들이 나오셔가지고 실질적으로 KH 그룹 차원에서 실제로 이거를 설계를 했다라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이제 공지를 해주셨습니다. 형식적으로는 KH 강원개발이 참여를 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그룹 차원에서 오래전부터 1차 공개 매각 당시부터 개입을 해왔다라는 관심을 가졌다는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했고요. 인정을 했다. 관심에 대한 인정이죠. 관심이죠. 관심이죠. 개입이 아니고 관심을 관심입니다. 가져왔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예, 그리고 문제되는 부분은 이제 그 KH 그룹 차원에서 이제 이 SPC사는 5월 7일 날 말씀하셨던 대로 5월 7일 날 이제 급조된 회사이고 그룹 차원에서 이제 그 SPC사 설립 과정이라든가 전반적인 입찰 과정의 어떤 업무 분장을 결정을 했다라든가 이 부분이 있다라 하면 이 부분도 담합입니다. 그리고 지금 강원도 관계자께서도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KH 그룹 관계 회사가 두 곳이 참여를 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 두 곳 회사가
물론 온비드라는 이제 그 공매 절차를 통해 가지고 이제 진행을 했다 하더라도 얼마든지 이제 가격 형성 과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정보 교환이라든가 뭐 이건 충분히 있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이제 문제되는 부분은 그러면 그 KH그룹에서 계속 관심을 가졌던 부분인데 왜 하필이면 4차 공개 매각 그다음에 두 차례 이제 수의 계약 진행 과정을 거치고 마지막 5차 공개 매각 과정에서 참여를 하게 됐는지 이 부분이 좀 의구심이 가시질 않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뭐 결정적인 이유가 매각 대금일 수도 있고 아니면 추가 혜택에 대한 어떤 이면 합의가 있었는 게 아닌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의심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네, 방금 심재원 변호사님 말씀을 조금만 좀 정리를 해보면 담합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조금 법률적인 다른 판단이 나올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신 거고요. 그죠? 네. 추가 조사가 좀 필요하다. 그리고 법률 전문가가 보기에도 몇 가지 좀 조사의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 이런 예, 담합 이렇게 이해가 부분에서 됩니다. 조사의 필요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네. 자, 그 방금 말씀하셨던 게 이런 건데요. 결국은 1조 6천억짜리 리조트가 7천억 원에 낙찰이 됐고, 그리고 더군다나 이제 실매각가는 4,500억 원입니다. 네, 실제로 강원도가 받을 수 있는 돈이요. 거기에다가 주변 토지 대략 뭐 100만 제곱미터라고 하네요. 네. 그러면서 KH그룹에서 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특혜에다가 헐값 매각 논란까지 나옵니다. 신 변호사님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뭐 그 강원도가 이 알펜시아 그의 기존까지 이제 들인 비용 부분이 뭐 사실상 2조 원에 가깝다. 그리고 뭐 지금 매각 대금도 7,100억 원 정도이고 그걸 받더라도 기존의 빚이 상당 부분 남는 부분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감정상으로는 이제 그 헐값 매각이라는 이제 의문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이 시설들이 평창 동계올림픽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어떤 소모성 부동산도 상당히 좀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동안의 관광 산업이라든가 주변 발전을 위해 가지고 발전을 위해 가지고 기여한 부분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리고 한 해 이제 알펜시아 운영 손실에 대해 가지고 강원도가 부담을 하게 돼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200억 상당히 이제 적자가 계속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작년 한 해만도 이자가 156억 그리고 매일 지금 이 순간에도 4천여만 원의 이자가 발생을 합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이 가격이 과연 매각 시기를 따져봤을 때 늦추는 게 능사이겠는가. 지금 매각 시기라든가 매각 대금을 봤을 때 실질적으로 유찰이 7,800억에 유찰이 됐었던 물건입니다. 따라서 적정한 가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물론 5년 있다가 이 지금 7,100억 원에 낙찰되었던 이 매각되었던 그 금액 자체가 부동산 경기가 변화로 인해 가지고 그때 뭐 400억, 3천억, 4천억이 됐다라고 그러면 그때 매각을 잘했다고 할 것인지 아니면 나중에 1조 5천억 상당으로 뭐 시가가 올랐을 때 앙등했을 때 그런 매각을 그때 잘못했다. 판단은 지금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을 기준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가격 자체는 상당히 적정했다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이제 그 추가 개발 계획 카드를 이제 그 최문순 지사는 이제 카드로 활용을 하지 않았는가라는 의문점은 드는데 주변 토지 말씀하시는 예, 거죠? 그 추가 개발 계획에 따른 뭐 지가 상승이라든가 어떤 개발이익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어떻게 보면 상당한 금액이 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과연 적정한 계산을 다 해서 이 부분이 매각 대금에 산정이 됐는지 이 부분은 한번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오히려 주변 토지 개발을 좀 자세히 들여다봐야 된다. 네. 이런 말씀을 하시네. 자, 심상화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금 우리 심재범 변호사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거기에 있어서는 지금이 적절한 가격이다, 지금 시기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제가 뭐 동의를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 이 11년 동안 매각 진행을 하면서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맥켄리사가 이제 1조 원을 투자해서 하겠다고 온 강원도 언론사를 다 동원해갖고 우리가 그 최문순 지사께서 그 발표를 하셨어요. 당장 내일 꼭 맥켄리사가 인수를 할 것처럼 했는데 맥켄리사는 단돈 1원도 투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MOU 체결한 것만 봐도 9개의 국내외사가 우리 알펜시아 매각에 있어서 MOU를 체결했는데 사실 MOU 체결하고 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1원도 투자한 회사가 한 명도 없습니다. 강원도 우리 도민의 혈세로 밥만 먹고 간 거예요. 그런 걸 봤을 때 과연 지금 11년 동안 최문순 지사가 이걸 매각하려는 의지가 있었는가라는 것도 좀 묻고 싶고요. 만약 매각하려는 의지가 있었다 그러면 지금까지 못했던 거에 대해서 제가 행정적으로 봤을 때는 정말 최문순 지사가 무능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최문순 지사님뿐만 아니라 거기에 대해 있는 관계 공무원들도 책임을 져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저는 보고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7,100억 원에 대해서 그 금액 가액을 적절하다고도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주변 부지를 35만 평을 주겠다는 그런 이면 계약이라든가 두 번째 스포츠 시설이 지금 감정 가격으로 그냥 추상 가격으로 2천억 원이라고 하는데 그 2천억 원마저도 그 알펜시아 매각의 7,100억 원에 포함이 300억이든 400억이든 포함해서 매각을 한다는 그런 이면 합의가 있었다 그러면 이거는 사실 굉장한 문제라고 저는 사실 보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올림픽을 위해서 이게 일어난 이 알펜시아가 강원도의 자존심이라는 것을 싹 뭉개버리는 이런 매각이 지금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지금 그 뭐 체육인들 또 더 나아가서는 강원도민들 모두가 지금 우려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저는 사실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여기에 아무리 보시다시피 매각 시에는 우리가 8천억이라는 그 헐값이라는 것은 최문순 지사께서 말씀하신 거고요. 이게 아마 그 사채 공개 입찰 때 아마 8천억까지 내려왔는데 지금 시장 가격을 지금 1조 원으로 해가지고 계속 뭐 10% 내려가고 8천억이 됐는데 제가 조금 앞서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과연 이 코로나 시기에 이런 가격으로 매각을 하려고 왜 했을까라는 것을 뭐 그 또 어느 분이든 말씀을 해주셔야 되고요. 어쨌든 7,100억에 그 낙찰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회원금 반환금 2,593억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또 그래도 지금 우리 그 차입 금액이 7,100억 원을 받아도 차입 금액이 알펜시아 빚이 3,225억 원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이것마저도 과연 어떻게 그 차입금을 상환할 그 대안은 있는지 그런 것도 사실 밝혀야 되는데 아무것도 밝히지 않는 그런 깜깜이 행정에 대해서 강원도의원으로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네, 지금 두 분 말씀 들어보니까 뭐 몇 가지 좀 해명이 좀 필요한 부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답답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모양입니다. 일단 이런 의혹들에 대해서 해명을 하셔야 될 분들이 최문순 강원도지사, 그다음에 이만희 강원도개발공사 사장이실 텐데요. 제대로 된 해명이 안 나오고 있는 모양입니다. 허세영 의원님 어떻습니까? 일단 그 헐값 매각 논란 부분에 대해서 그 같은 자료인데 이걸 어떻게 이제 볼 것이냐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알펜시아에 대해서 시장의 제한가들은 우리도 좀 알고 있듯이 아시고 계시겠지만 2,200억에서 6,000원 수준으로 형성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 이걸 그대로 내놓으면 우리 싸게는 2,200원에 살래, 2,200억에 살래, 좀 비싸게 주면 6,000억에 살래라고 하는 것이었죠. 그것에 반해서 7,100억의 매매가는 시장 가격 이상으로 체결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신 변호사님께서도 그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아시다시피 알펜시아 조성비 총액이 1조 6천억 원 정도 되고요. 그런데 이 1조 6천억 원 중에서 우리가 팔 수 없는 지분이 있는 겁니다. 그 팔 수 없는 지분에 해당하는 것이 에스테이트처럼 소유권 이전 상품으로 이미 매각이 된 건데 이것이 4,900억. 그리고 이번 매각에서 제외된 올림픽 시설이 1,500억. 그리고 국가문헌보존관이 들어와서 그 매각에서 제외된 IBC 부지가 500억. 그밖에 그 오랫동안 이 공간을 씀으로써 발생한 감가상각비가 한 1,600억 원 정도로 됩니다. 이것을 다 합치면 한 8천억 정도가 돼요. 그러면 1조 6천억에서 8천억은 뺀 것이 우리가 매각을 할 수 있는 것이 되는 겁니다. 예, 그렇게 되면 그게 한 8천억 정도가 매각을 할 수 있는 대상이 된 거고 그 매각을 할 수 있는 대상에서 8천억에서 7,100억을 받았다라는 것은 상당히 선전한 그런 그 협상이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그 계산법이 우리랑 그 좀 다른데 실제로 이 알펜시아 매각은 자산 양수도 개념이 적용이 돼서요. 회사의 유형 무형의 모든 자산을 양도하게 되는 건데 말하자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채까지도 양도하게 되는 겁니다. 부채는 여기에서 회원권 그 리조트 회원권 골프나 그 콘도 회원권인데요. 이것이 2,600억 원 정도의 그 회원권이 인수자에게 그대로 이것까지도 그러니까 우리가
그 부채까지도 이전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포함한다 그러면 전반적으로 우리의 어떤 그 매각 협상은 비교적 상당히 이제 잘한 협상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요. 이게 개념은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아파트를 우리가 2억짜리 아파트인데 1억을 그냥 그 전세를 끼고 사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1억을 전세를 끼고 샀다고 해서 그걸 1억에 매매됐다고 하지 않죠. 2억에 매매된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명확하게 보실 필요가 있고요. 계속해서 왜 이렇게 코로나 시기에 이 가격으로 파냐고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그거는 심 변호사님하고 똑같은 입장입니다. 이것이 문제가 되었을 2010년, 2011년 그때 이미 행안부로부터 행정 매각 그 행정명령을 받았어요. 바로 매각을 하라. 왜 그랬냐면 강원개발공사가 이 알펜시아 때문에 너무 위태로운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그렇고 계속해서 헐값에 당장이라도 매각하라는 주문이 정말 쇄도했습니다. 당시 그 한나라당 곽영승 의원조차도 알펜시아는 강원도 역사상 최고의 애물단지다. 올림픽 준비의 실패 사례로 언급하면서 알펜시아 사태가 김진선 지사와 강계공 사장의 문제이니 당장 사장을 교체하고 싶다. 이런 논평까지 언급까지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왜 이 가격으로 파냐는 건 아니고 지금 이 매물을 팔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판단을 해야 하는 것이고 그 판단상 지금의 조건이 환자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조건이었다라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다른 이면 네. 합의나 이런 것들은 공정위 조사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될 거라고 봅니다. 네. 자, 지금 보는 시각들이 조금씩 다르신 것 같습니다. 이 현안에 대해서 특히나 이제 여야의 대표께서는 완전히 다르신 시각을 보이고 있고요. 자, 그러면 오늘 논의를 좀 정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지금까지 여러 가지 의혹들은 충분히 제기가 된 것 같고요. 해명도 좀 어느 정도는 들어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강원도의 행정사무감사가 시작이 되죠. 네. 지금 심상호 의원님,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뭐 이 문제도 다뤄지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예, 행정사무감사 때 아마 기획 관실, 기획조정실장이 증언을 했죠. 두 개 이제 회사가 참여한 것이 한 개의 회사가 두 개로 나누어서 한 것이 맞다. 뭐 이렇게 지금 증언을 해주셨는데 아마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의원님들께서 이제 많은 질의가 있으리라고 보고요. 또 더 나아가서는 지금 이 사안에 대해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와 또 강원경찰청의 수사만 맡기는 것이 아니라 강원도 의회의 역할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국회에서는 대장동 화천대유에 이제 특검을 하자고 하는 건데 또 거기에 있어서 우리가 뭐 또 강원도의회에서 특검을 하자 그런 말씀은 아니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행정사무 조사를 하든가 아니면 특별위원회를 구성해갖고 이 사안의 의혹에 대해서 좀 강원도의회에서도 좀 밝힐 건 밝히고 그리고 또 지금 이 알펜시아가 좀 더 강원도의 도에 또 강원도민의 이익이 되는 그런 곳에 정상적 매각이 될 수 있도록 또 강원도의 역할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요. 아마 이번 회기 중에 국민의힘도 그렇고 민주당에서 또 우리 특위 구성을 발의하면 예전처럼 또 반대하지 마시고 또 적극 참여해가지고 같이 특위 구성을 해갖고 강원도 알펜시아가 잘 매각될 수 있도록 해주는데 동참하기를 지금 이 자리에서도 한번 허 대표님께 말씀을 드리고요. 네, 허소영 대표님 어떻게 네. 답하시겠습니까? 자, 조사를 하든 뭐 행정사무 조사를 하든 특위를 하든 한번 조사를 해보자 이런 제안을 하셨는데요. 네. 네, 뭐 조사든 특이든 뭐 어쨌든 우리 매각 업무 진행 과정 중에서 지금 제기된 여러 문제들에 대해서 한 점 의혹이 남지 않도록 확실히 확인하고 밝히는 과정은 저희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라고 하는 한 거의 40여일간의 긴 여정이 있습니다. 그 여정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다만 아직 이게 계약의 종료가 마무리가 되지 않은 상태잖아요. 두 가지는 있습니다. 우리의 어떤 귀책에 의해서 몇 배수의 어떤 계약상의 불이익을 우리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도 좀 신중하게 한 발 한 발 좀 진행을 할 필요도 있겠고 아까 저한테 여유를 주지 않으셔서 제가 못한 것 중에 하나가 주변 부지에 대한 투자가 마치 그 KH라고 하는 일개 기업을 염두에 두고 그 선물로 줄 것처럼 얘기를 전제로 하고 하셨는데 그렇지는 않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주변 투지의 소유주는 3분의 1만 강원도고 나머지는 그 군인 공주의 소유입니다. 우리가 함부로 어떻게 개발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다만 매매 과정에서 알펜시의 미래 투자 가치를 잘 설명해내는 것 이런 가능성도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 자체는 있을 수 있는 그런 과정이 아니었나. 네, 그런 부분은 말씀드립니다. 아까도 이제 조금 전에 모두 발언에서도 충분히 설명을 좀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의회 차원에서 도의회 차원에서 좀 들여다볼 필요는 있겠는데 이게 별도의 행정사무조사나 특위로 가는 것까지는 좀 쉽지는 않은 상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지금 말씀해 주신 그거는 거는? 아마 이제 뭐 특이든 뭐든 그 또 의회 고유의 절차가 있습니다. 이것은 뭐 누가 결정해서 합시다라고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절차에 따르게 될 겁니다. 지금 우리 네, 강원도의 지금, 민주당에서는 그 코로나19 특위도 반대했고요. 레고랜드 그 행정사무조사도 반대했습니다. 이번 특위만큼은 같이 했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고 싶습니다. 네, 코로나19 의원님, 자, 특위 반대 안 했습니다. 두 분 이제 그런 부분은 이제 의회에서 조금 네. 더 논의를 좀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심재범 변호사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이거 앞으로 어떻게 처리될 거라고 보십니까, 이 논란? 일단 뭐 공정위 조사와 이제 그 수사기관의 수사가 있을 텐데요. 그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제 관계사가 어디가 참여를 했냐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KH그룹이 어느 정도 업무 관장을 했는지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수사를 해야 되고 그 입찰 담합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어느 정도 밝혀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입찰 방해라는 것은 이제 입찰에 공정을 해야 하는 위계에 의해서 입찰에 공정을 해야 하는 행위인데 그 위계의 대표적인 게 담합입니다. 따라서 그 가격 결정이라든가 그 공정한 경쟁 방법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그 죄가 성립을 하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적정 가격이냐 아니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시장 가격을 문제 삼기 때문에 적정 가격에는 중요하지 않고 다만 강원 예. 지금 이렇게 하면은 뭐 어쨌든 조사가 좀 이루어져야지 답을 좀 알 수 있을 것 같군요. 네. 자, 세 분, 좋은 말씀 듣다 보니까 저희들 주어진 시간이 다 된 것 같습니다. 네. 긴 시간 할애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고맙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